확실한 소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믿었던 건데 확인 즉시 사과했죠. 그분께 전화도 계속 드리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기회가 주어지면 찾아뵙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사죄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님께서는 조홍천 의원에게 은행의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 저희 신유리 시사 탕탕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그 이후.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어떤 이슈 들끓게 하다가 또 금방 딴 일 생기면 네. 금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뉴스 AS, 뉴스 애프터 서비스로 뉴스 그 이후를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정치권에도 이 얘기가 통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특권 내려놓기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요. 자,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조홍천 의원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요, 이 조홍천 의원이 자 검사 출신에다가 청와대 경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좀 어떻게 그 확인을 아마 굉장히 바쁘셨던 모양이죠.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근데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한 사람에 대한 인격살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납득이 좀 안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조홍천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논란이 됐던 정윤회 감찰문건 그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보좌관의 말을 듣고 보좌관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지금 이번 사안이 뭐 일본 그 여러 가지 면책 특권 논란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조홍천 전 그 비서관, 그 현 의원에게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그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홍천 의원이 하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저분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민주 쪽에서 영입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도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한들 그걸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리고 더민주의 지금 대응도 굉장히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뭐 경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 경고 사안이 아니죠. 징계 사안입니다. 징계. 이게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고 또 명백히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 신분을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한 그런 측면조차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서영교 의원 사건 못지않게 이것도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그런 그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요, 만일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당연히 그 전화 오는 거 받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받고 싶지 않죠. 예? 너무 기가 막힐 텐데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근데 이게 진짜 조홍천 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홍천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게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바로 이제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 정도 사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걸 정확히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분이 했던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조홍천 의원이 했다는 게 더 중요한데요. 바로 뭐냐면은 청와대라든 여권에서 사실 긴장됐습니다.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와서 얼마나 많이 이제 폭로를 하고 못 살게 굴까. 그쪽 입장에서 볼 때 또 일부 야당이라든지 국민들은 기대도 했어요. 이분이 나와서 또 이렇게 좀 뭐 비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많이 밝히고 폭로하고 정화시키고. 근데 그야말로 야구로 말하면 대형 슬러거가 이렇게 영입돼 왔는데 첫 타석에서 이거는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정도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를 던져갖고 그냥 투수 얼굴을 깨버린 뭐 이런 정도에 비유할 수 있는 대형 사고 참사를 저지른 거거든요. 야당 입장으로 볼 때. 저도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 경력을 가진 분이 어떻게 진짜 여러 번 하다가 한 번도 아니고 처음 등판을 해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는 이 국회의원 그 면책특권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자, 예, 이 수사를 박사님. 한 사람들은요, 어떤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대외로 노출하거나 무슨 사건화 하려면요, 2중, 3중의 확인 단계를 거쳐요.
이분도 정보를 많이 예,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번 국정원에도 파견돼 예, 있었을 거예요. 조홍천 기자회견. 의원이 사실 출신부터 검사 출신에다가 청와대 민정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이제 허점 있게 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뭐 이번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밖에서 제가 들은 말은요. 지금 저기 나오시는데 사과하시는 말 자체가 사과한다는 느낌의 미안한 표정의 얼굴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밖에 많아요. 마치 그 남의 얘기하듯이 한다, 툭툭 던진다. 저는 이제 밖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좀 본인한테 불리한 것 같고 자꾸 정보 활용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거를 정보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공포의 도가니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공무원 공직 생활하면요 업무상 지득한 사실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면 안 함부로 되죠. 저 유출을 하거나 노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그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내려놓기를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헌법상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런 제가-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또 지적도 제가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어요. 뭐냐면 면책 특권이 국회 내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하는 건 면책 특권의 대상이 네.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자료에 이메일을 뿌렸나요? 네. 그죠? 그 페이스북에도 좀 올렸다는 거죠. SNS도 그럼 예, 예. SNS와 이메일은 과연 면책 특권 대상이 되느냐 하는 이제 부분 이거와 제가 여쭤보고 관련해서 그 싶거든요. 예. 지난 2011년에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오늘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신 노회찬 의원이 아, 삼성 예, 관련 거. 처벌됐던 이제 그 사건이 예. 그 삼성 X파일 그 공개 사건, 그 떡값 받았다는 그 검사들의 실명을 예. 그 거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의 형태로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였는데 법사에 개의하던 그 당일 그것을 이제 물어보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의원회관 앞에서 그 기자들에게 이제 거기에 대한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한 것이 하나 기소가 됐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그 형사상 이런 명예훼손이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게 대법원에서는 그 이제 그 의원회관이잖아요. 뭐 그 말한 장소가 그 법사위의 이런 국회 내 법사위 회의실은 아니라도 이제 의원회관에서 그날 법사위에서 발표하려는 것을 미리 보도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직무상 부수적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반드시 그런 회의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런 이제 그 규정 때문에 면책점이 된다고 봤고요. 다만 인터넷으로 이제 그렇게 이것이 불법 감청한 그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불법 감청한 그 자료를 그런 사실을 알면서 이제 그것을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인터넷. 이건 이 그래서 경우는? 그 판례 비추해 보면 보면요. 그 법사위에서 이번에도 조홍천 의원이 발표를 한 그 부분은 그 면책 특권에 대상이 당연히 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SNS 다만 SNS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다만 일단 올린 이상은 그 부분이 가서 바로 기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그 정보통신망을 위한 그 명예훼손으로 그것은 그 기소가 되고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범죄도 아니고 이거 완전 완전히 파렴치범 그렇죠. 사람 그러면 만드는 그 거죠. 가족들이 예.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관계 하나 자체를 완전히 한 사람을 갖다가 거의 폐인으로 맞아요.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당 피해자분께서 전화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 같고 MBC 차원에서도 물론 나선다고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그렇게 당연히 되면 나서야죠. 그러니까 SNS 올린 부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게 민사화에서는 면책 특권이라도? 예. 예? 그거는 면책 아하. 특권이라는 것은 그건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이 모든 게 다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사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은 사실 좀만 더 조심했다고 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뭐 본인이 일단 뭐 굉장히 큰 것을 아마 뭐 이렇게 터뜨리겠다는 이런 어떤 욕심이지, 욕심. 욕심이 뭐 있으셨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 아니, 예, 정보의 게을리했다는 정확성을 떠나서 생각이 이건 한 들어요.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완전 인격살인이 될 수 있는 경솔했죠. 자,